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분기 실적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4분기 실적 이제 자료인데, 자, 2022년도가 유니티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변화를 가지고 온 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레코드 레비뉴, 그러니까 레비뉴, 매출 최고치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1.39빌리언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기로 봤을 때 2022년도 4분기가 우리가 처음으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플러스가 난 최초의 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은 넌 갭이라는 거, 요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4분기의 가이던스의 매출, 그러니까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 초과 달성했다라는 게 세 번째 하이라이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넌 갭,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요 이제 아래 보시는 건 제가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오토캐드를 가지고 있는 오토데스크의 그 실적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여기 넌 갭이 있죠. 그 다음에 갭이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마진이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하나는 36%, 하나는 그것보다 조금 못한 20%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넌 갭 오퍼레이팅 마진은 어떤 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위에 있는 것 비용들이 있죠. 이거를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가장 클 텐데 주식 보상 제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마진, 이익률을 따져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따른 갭 오퍼레이팅 마진을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이 SBC 주식 보상 제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넌 갭보다 갭이 조금 더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넌 갭보다는 갭 마진, 뭐 갭 오퍼레이팅 마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갭 그로스 마진이 있겠죠. 이 갭이 붙은 걸 저는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다시 유니티 슬라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4분기에 얘네들이 오퍼레이팅 인컴이 최초로 지금 플러스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일단 요거 분기 말고 연도로 봤을 때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4분기에 최초로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를 이제 유니티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나왔냐? 액추얼과 가이던스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토탈 레비뉴가 이제 425 밀리언 달러에서 445 밀리언 달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엎었다. 451 밀리언 달러 나왔고, 넌 갭 오퍼레이팅 마진이 원래서 한 1에서 3%를 이상 했는데, 3%가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만약에 넌 갭이 아니라 갭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오퍼레이팅 마진이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하지만, 유니티에서 는 넌 갭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최초로 흑자가 나왔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쭉 한번 또 볼게요. 일단은 요게 지금 이제 얘네들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갭 있죠. 갭 그로스 프로핏이 있고 넌 갭 그로스 프로핏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로스 프로핏은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맨 위에 나오는 레비뉴에서 뭘 빼주죠? 판매 원가를 빼줍니다. Cost of Goods Sol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걸 빼면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100원이었다. 근데 그 판매 원가가 10원이었다. 그러면 그로스 프로핏은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과 갭 그로스 프로핏을 이제 나누어 줬을 때 이게 이제 마진 퍼센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넌 갭 그로스 프로핏이 일단 이렇게 나왔다. 근데 갭 그로스 프로핏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 줘야 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드렸고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갭 프로핏을 이제 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봐야겠죠. 이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어떻게 구하느냐?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어, 뭐 급여, 복리후생, 광고비, 판관비 이런 것들을 다 빼줘야 그제서야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나오는데, 쭉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빼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2022년도 4분기에 non-GAAP 오퍼레이팅 마진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다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요건 연도로 보면 마이너스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표는 요 정도로 보고요. 일단 얘네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표를 이제 얘네들이 만들 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똑같이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쪽에 이제 표인데, 이건 예전 계산 방식, 이건 요즘 계산 방식이다. 근데 앞으로는 요즘 계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를 내보낼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유니티가 인수했던 그런 회사들을 다 합쳐가지고 약간 좀 이제 창작 관련된 거, 뭐 VR 만들고 게임 만들고 하는 거는 다 크리에이트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표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로우 있죠. 그로우도 지금 얘들이 인수했던 이런 아이언 소스, 그 다음에 뭐 루나, 오라, 레벨 플레이,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슈퍼소닉. 이렇게 인수했던 것들을 다 각각 계산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 그로우 쪽으로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라고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일단은 크리에이트 솔루션 쪽입니다. 크리에이트 솔루션 쪽이고 2022년도 들어서 41%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게임 쪽이 24%가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VR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메타버스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쪽에서, 게임 사업 외에서 지금은 증가를 한 게 매출이 118%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더스트리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총 크리에이트 솔루션 매출의 30%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유니티의 수익이 게임에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메타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런 유니티의 엔진을 이용해서 다른 쪽의 영역에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라면 요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인더스트리 쪽에 이제 가격 책정을 좀 우리가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we are also innovating our business 모델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차별화한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오퍼링, 물론 이렇게 고객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상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가격, 요금제, 요런 것들을 좀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게임 쪽이 아니라 그런 인더스트리 쪽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얘들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표시를 하기로 한 만큼 이쪽은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22년 1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쭉 증가를 했다. 쭉 이제 꾸준히 좀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총 해에 716밀리언 달러를 이 크리에이트 쪽에서 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요 밑에 쪽은 이제 광고 쪽이죠. 광고 쪽 우리가 이제 아이언 소스 이제 그렇게 뭐 게임 만드는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이거를 게임을 만들므로써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솔루션이 그로우 솔루션인데, 요것도 이제 요런 우리가 여태까지 인수했던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표시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4분기 실적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쳐 놓은 거예요. 보시면 자, 컴바인드 파이낸셜이죠. 합쳐놓은 거. 밀리언 달러고, 2021년도에 얘들이 지금 473밀리언 달러, 4분기군요. 4분기에 473밀리언 달러를 벌었고, 2022년도 한 해에는 2017밀리언 달러다. 그러니까 2017밀리언이면 2.0 빌리언이겠죠. 그런데 얘들이 얼마를 벌었었냐. 보면, 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있죠. 자, 380밀리언부터 시작을 해갖고 1.1 빌리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2021년에. 근데 이게 2022년도에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2.0 빌리언까지 늘었더라.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좀 꾸준히 늘고 있더라. 근데 하지만 적자 기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이 이제 커스터머 매트릭스라고 그래갖고 이 유니티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 10만 달러 이상 여기 지금 유니티에다가 사용을 하는 고객들을 이제 따로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본 건데, 2022년 3분기에서 2022년 4분기로 넘어오면서 지금 10만 달러 이상을 쓰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요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요만큼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net expansion rate라고 그래가지고, 유니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품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다른 상품을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돈을 더 쓴 사람들의 비중이 116%로 늘어났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이제 넘어오면요. 일단 가이던스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니티가 바라보는 2023년도가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상을 했을 때 이 크리에이트 솔루션과 그다음에 그로우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로우 솔루션, 그러니까 게임 내 광고 쪽 달아주는 그 섹션보다, 그런 솔루션보다는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조금 더 돈을 잘 벌 것 같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이밍 산업은 2023년도에도 2022년과 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크리에이트 솔루션이고요. 그로우 솔루션을 이제 보면 이거 이제 광고다는 거죠. 얘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2022년도 1분기랑 2분기 굉장히 좋았어. 굉장히 좋은 분기를 보냈는데 2022년도 3분기부터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그 광고를 다는 그런 업체들, 그런 이렇게 사업주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광고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니티의 광고 쪽 솔루션의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2022년도 얘기인데요. 2023년도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22년이랑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아. 우리가 2023년에도 이 지금 그로우 솔루션 쪽에 그런 성장을 리커버리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유니티가 그로우 쪽의 솔루션을 좀 부정적으로 가이던스를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가이던스를 주긴 줘야 되니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가서 얼마나 과거 대비 얼마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를 그때 따지면 되지, 가이던스 지금 뭐 이렇게 축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좀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만, 뭐 사람들은 이걸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토탈 레비뉴를 우리가 이제 2023년 1분기에 요 정도 벌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도 통틀어서 이만큼 벌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에비타 마진, 세전 영업이익에 대한 그 마진이 1에서 3%, 이거는 연도로 했을 때 11에서 14%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고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더 좋을 거니까 1에서 3%가 이제 11에서 14%로 늘어나는 거겠죠. 이 정도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만 더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보고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거의 한 1.485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맞죠? 1485 밀리언 달러니까 이거는 1.485 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1.485 빌리언 달러로 지금 이 유니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4분기에 쓴 돈, net loss, 손실이 얼마 났어? 그러면 287754,000가 났다. 그러면 요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나눠봤더니 대략 한 5.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한 5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지금 자금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마지막으로 주가표를 좀 보면 아직 바닥이다. 바닥에서 이제 그냥 바닥에서 좀 헤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니티가 좋아 보이시면 매수하기엔 늦지 않은 시기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2023년도에 그런 그 매크로적인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유니티 실적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셨거나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제가 뭐 잘못 설명한 거 있으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실적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반갑대.
저는 다음 지금 영상이 또 올릴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로 마치자마자 아르스캐피탈 그다음에 뭐 내일은 또 이노빅스 이제 그 실적을 정리를 해드리고 뭐 조비도 올라왔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빨리 이제 올리고 다음 영상을 녹음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